거짓, 심각한 거짓. 맥주집에 확진자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시간에 마스크 벗고 맥주 먹고 히다거리고 노란 사람은 검사할 필요가 없고, 광화문 야외에서 확진자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강제 검사시키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거짓입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을 또 교묘하게 또 왜곡을 해요. 말을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괴벨스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 만들 수 있다. 이 한 시간의 풀 영상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했는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요. 아주 기탱에 있는 말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PD수첩 제가 한 시간 말한 거 방송하세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단 1분도 안 하고 통편집했답니다. 통편집. 오늘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짜집기 해서 아주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사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광화문 나온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다 했는데요. 제가 한 시간 동안 말한 거는 거기에 집어넣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 통편집했대요. 통편집. 지금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요. 이 거짓이 정의가 되는, 선동만 하면 거짓이 정의가 된답니다. 선동해서 국민들 선동만 하면 거짓이 정의가 되고 거짓이 정의를 처벌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이동욱 TV도 열심히, 이동욱 TV 요즘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동욱 TV도 검색해서 많이 봐주세요. 제가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방역에 대해서 말하면 잡아간다면서요. 방역에 대해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잡혀갈까봐 잡혀갈 때라도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방역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잠복기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검사 대상 아닌 사람 검사하고, 홍문표 의원이 왜 빠꾸 맞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민들 왜 검사하러 안 가면은 처벌한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 영상을요, 최대한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 많이 좀 뿌려주세요. 많이 뿌려서 국민들이 많이 진실을 알고, 이제는 이 사기 정권 정말 모든 걸, 경제를 파탄내고 모든 걸 다 파탄내면서 야외가 위험하다,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모든 강제검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디 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검사만 하게 해가지고 양성만 나오면 다 거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서 나왔는지 커피숍에서 나왔는지 그전에 해운대 가서 나온지 어떻게 압니까? 전부 광화문 탓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역사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이 위험한 거고, 실내 밀폐된 공간 영업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엄중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예, 하여튼 오늘 방송했고요. 또 말 한 문장 가지고 또 거짓말 하겠죠. 한 문장 가지고 또 거짓말 하면은 제가 그때는 또 나오겠습니다.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도 각성하세요. 교회도. 맥주집도 하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이 진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절대 이 선동가들의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파시즘 같은 이런 것에 선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요. 이 파시즘들의 선동에,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의사 집회, 의사 파업에는 근본적으로 이 선동가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복만 입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화면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시청자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양복 겉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는 그만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또 보면은 온갖 사실은 정부 쪽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고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지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고 거짓에 속은 국가와 민족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PPT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코로나 독재다. 코로나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상권 분립도 없고 국민의 기본권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완전 코로나로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조차 말살하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히틀러의 그 선동 장관이었죠. 괴벨스. 히틀러의 그 선동 장관 괴벨스가 한 말이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한 문장, 근본적인 뜻을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 100만 명의 뜻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한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장이 범죄자로 만들고 지금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방역, 거짓 방역에 대해서 지적하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 이런 방구 말도 안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잠복기도 없냐? 왜 거짓으로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8월 15일 집회 탓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MBC, 뭐 YTN, JTBC 그런 얘기는 또 일절 이런 방구 없어요. 언론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왜 잠복기 사기 쳤습니까? 8.15 그 집회에 100만 명 다 검사해야 된다는 건 의학적인 기준에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대답이 없습니까? 검사가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통계 조작 아닙니까? 선동은 한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선동하는 문장 한 줄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늘 수십 장의 PPT를, 100장이 넘는 PPT를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 PPT는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기회주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요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 괴벨스적인 지금 현재 한 문장 가지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실관계를 왜곡한 그 자체가 엄청난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오늘 또 뭐 여기 조선일보에 또 마침 저는 이 기사를 못 봤는데요. 오늘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이분도 지금 이게 완전히 그 나치의 토끼몰이 1933년 2월 27일 날 베를린 제국의 의회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정신병자의 사건인데 이것을 조직적인 범죄라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선동해가지고 공산당, 사회민주당, 뭐 지식인 수천 명을 다 체포하고 완전히 나라를 독재로 만들었다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치 괴벨스의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제가 했는 말 풀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국민들에게. 풀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세요. 한 줄씩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제가 그 PD 수첩이 이번에 이 광화문을 완전히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PD 수첩이 이번에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도 와서 1시간 동안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1시간 동안 저를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저의 1시간 동안의 인터뷰 그걸 저는 어떻게 편집하나 생각했는데 통편집도 했대요. 통편집.
저에 대한 분량은 하나도 안 나간대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제가 PD수첩에 얘기한 1시간 동안의 진실은 하나도 방송 안 한대요. 그게 뭡니까? PD수첩은 이미 방송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1시간 동안 말한 거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왜곡하는 방송의 방향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한 문장도 넣을 수 없으니까 통편집을 했답니다. 저를 1시간 PD수첩이 하고 나서. 분노와 정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거짓된 분노와 정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광화문 국민들에 대한 정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세요. 분노와 정오, 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 정광훈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 이런 분노와 정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등 괴벨스의 작전을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과 진실을 배합을 해서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러면서 거짓된 말은 싹 감추고 진실된 말만 몇 마디 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진실이 된 것처럼.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은 대중이 속아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큰 거짓말, 무슨 뭐 경제 공동체네, 뭐 암묵적으로 받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큰 거짓말로 나라를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됐든 뭐 거짓을 했든 선동을 했든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고 거짓이 정의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정오를 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하고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된 이런 황당한 양상이 됐습니다. 위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선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예술이다. 이런 이제 괴벨스의 선동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김부겸의 이 말이 정말 거짓이죠. 이 말이 허위사실 유포죠. 이거 정말 고발해야 됩니다.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답니다. 바이러스를 극우 세력이 누가 퍼뜨렸습니까? 광화문 세력을 극우 세력이라고 그랬죠. 광화문에 나온 100만 국민을 극우라고 말하면서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종교의 탈을 썼다? 그럼 김부겸 당신은 무슨 탈을 썼습니까? 종교가 탈입니까? 이해찬은요, 모든 광화문 국민에 대해서 강제검사를 할 건데 안 하면 처벌할 거다. 저는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광화문에 있는 100만의 국민들, 확진자하고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광화문에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광화문 국민에게만 붙습니까? 상인은 안 붙습니까? 광화문에 나왔던 민노총에는 안 붙습니까? 광화문 바로 붙어있는 청와대의 직원들한테는 안 붙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국민에게만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 안 받으면 처벌할 것이다. 그런데 홍문표 의원은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에 나왔다는 이유로 검사 안 받으면 고발하겠다는 이유로 겁나서 검사하러 갔는데 검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당연한 거죠. 저 의사가 상식적인 일을 한 거죠. 아니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정말 검사 대상도 아닌 사람, 홍문표 의원 같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광화문에 나왔던 국민들. 그런데 광화문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도 협박하고 겁박하고 조사받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 이게 바로 조작 아닙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검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검사하는 게 통계 조작입니다. 검사가 불필요한 사람에게 광화문에 나왔는 100만 명의 사람이 확진자하고 접촉했는 증거도 없는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요. 분류 작업을 하잖아요. 밀접 접촉자냐 아니냐. 그래서 밀접 접촉자일 때 그 사람을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검사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 왜? 민노총은 안전하답니다. 바이러스가 안 붙는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민노총 집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자가격리도 안 했고
마스크도 안 쓰고 계속 활동했어요. 왜? 민노총이라서. 검사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광화문 집회 확진자로 통계에 잘못 발표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모든 걸 다 광화문 탓으로 잡아가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수많은 언론이 저의 방송도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왜 그러면은 잠복기 사기친 거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8월 15일부터 검사 받으라고 난리치고 명령했잖아요. 잠복기 사기친 거. 이 질병의 잠복기는 최소한 평균 5일에서 2주인데 잠복기 사기친 거는 왜 정은경 본부장에게 말 안 하고 정부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안 합니까? 잠복기 사기쳐서 광화문 집회 100만 명은 다 검사하고 해운대, 제주도 이 사건은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쭉 증가했습니다. 쭉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확진자가 쭉 증가했는데 그게 바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 우리나라 국민의 1,000만, 2천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휴가 가라고 쿠폰 주고 임시공휴일하고 휴가 가라고 장려했던 사람이 정부 아닙니까? 광화문 100만 나왔다 쳐도 2천만 휴가가 20배나 더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초, 제주도 온 데서 확진자 늘어서 지금 증가한 거 아닙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왜 일절 해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왜 광화문 탓만 합니까? 광화문 사람 다 검사시키는 게 과학적입니까? 제가 제 주변에 수 없는 의사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제가 이 방송하고 나면요.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토론을 합니다. 자문도 구하고 틀린 부분이 있느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제가 다 얘기하면서 제보도 받으면서 검토하면서 국민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자, 문 대통령은 이 방역방해, 이런 거짓된 방역을 하면서 광화문 탓이다, 이런 거짓된 방역을 하면서 방해하는 것은 처벌해라. 자, 여러분, 국가가 국민 보고 처벌해라고 그런 게 이게 공포정치입니다. 대통령이 고발하고 총리가 고발하면요, 힘없는 경찰이 그 사람 죄가 있든 없든 어떻게 처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권은요, 국민을 고발을 너무 잘해요. 그냥 고발 전문 정권이에요. 툭 하면 고발하겠다. 툭 하면 처벌하겠다. 대통령이 고발한 거를 경찰서장이나 경찰이 어떻게 처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김정은과 같은 것이거든요. 공포정치죠. 방역에 불복종하면 방역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없대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방역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한다. 예배 금지한다. 이 예배 금지라는 것은요, 어떤 마스크 쓰고 드리라 하는 이런 제한이 아니고 금지는 종교의 자유의 기본을 제한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요, 근본적인 부분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의 자유도 없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참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만 내세우면 종교의 자유도 없답니다. 오늘 의사들이 파업을 이제 26일부터 하는데 파업에 대해서도 코로나를 이용하면서 정부가 코로나가 위중하면 정부가 그렇게 일방적인 정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의사들 다 처벌하겠다. 지금 누가 고집을 피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사들 탓을 합니다. 코로나 탓에 하느냐. 우리 국민들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괴벨스와 같은 선동은요, 소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기업가를 공격하고 지주를 공격하고 의사를 공격하고 그때 대중은 환호하죠. 왜? 그 사람들 소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내 차례가 되거든요. 지금 모든 교회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4월 달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예배의 자유를 박탈할 때 다른 분들은 침묵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사들을 찍어내겠다.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돈을 찍어내고, 예? 공무원을 찍어내면 국민이 행복합니까? 의사를 막 찍어내서 아무나 조국이 딸같이 아무나 막 의사 만들면 국민이 행복해집니까? 전 세계에서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쿠바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1000명당. 3.6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 이상 비율이 높은데 북한과 쿠바가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쿠바는 1000명당 8.6명입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쿠바 국민들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찍어내겠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 와중에도 의사를 찍어내겠다 하다가 의사가 파업하니까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정말 참 선동하기 쉽죠. 국민들은 잘 선동됩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사랑제일교회를 괴멸시키고 정광훈 목사를 괴멸시키고 의사를 괴멸시키고 광화문에 나온 국민을 괴멸시키겠다. 참 법도 없는 나라죠. 법도 없는 나라. 의사들이 괴멸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의 선전선동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괴멸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 찍어내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신들의 어떤 비리, 의사 찍어내면은 뭐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정권들은 의사 못 찍어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질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 정세균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 잘못했다. 상권 분립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이때까지 총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겁박한 적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총리는 행정부잖아요. 항상 이때까지 어떤 정권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랬지,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 법원 심사위원입니까, 정세균 씨? 총리나 대통령이 법원을 겁박하면 판사가 겁나서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의 총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요, 저건 탄핵 대상이죠. 예? 어떻게 저런 공포정치를 합니까? 법원조차도 이제 법원 판결을 겁박하면 그 다음부터는 판사들이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것은 7월 31일부터 8월 15일 휴가 기간에 휴가 가라고 한 정부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휴가 가라고 해서 2천만 국민들이 휴가지에 몰린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반성 안 해요. 그러면서 광화문에 국민들 집회하게 된 게 판사 때문입니까? 광화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판사는 책임 있고 온데 국민들 휴가 가게 해서 바이러스 퍼뜨린 국가는 책임 없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100만 명은 검사 안 합니까? 검사 다 해야 된다면서요. 의심만 들면, 위험성만 있다면 다 검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여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를 했죠.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느 장소에서도 바이러스가 있다.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다. 정은경 본인을 포함해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다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합니까? 카페에서도 생기고 식당에서도 생기고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저런 부분들은 입을 닫고 광화문에 위험하다.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국민의 이제 집회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야외는 안전합니다. 근데 야외를 위험하다고 만들고 집회가 위험하다고 만들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내에는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은경 본부장의 진위도 그거잖아요. 저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 전국민 검사해야 됩니다. 전국민 검사하자, 이런 제안이 제가 오늘 왔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 대학병원에 있는 회원인데 우리 민원센터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정부가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마녀사냥하는 것, 내 의사의 양심에 찔린다. 그 민원 냈는 대학병원에 있는 회원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10분, 15분이면 가능한 검사가 있으니 그 검사를 편의점에 해서 국민 누구나 걱정되는 사람은 검사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빨리 치료받게 하는 그거지. 왜 정보를 국가가 독점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10분 15분 만에 만 원짜리 그런 키트 사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국민들이 알아보게 하는 것,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감염된 사람을 마치 누가 정광훈이 감염됐다, 누가 감염됐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염된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저 사람은 의료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정평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국립의료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 의사가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양심선언을 했어요. 바이러스 전염 가능 기간은 증상 발현 이후 5일이다. 사실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5일이니까 입원을 이렇게 다 무증상 입원시키는 것 이거 잘못됐다. 무증상 입원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가 빨간 줄 쳐놨죠. 사실 쉽지 않다. 언론의 역할도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무증상을 왜 다 감금을 하느냐. 그냥 격리를 시키고 집에 있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입원도 사실상 입원이 의미 있는 입원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증상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포를 조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코로나 양성만 나오면 감옥서 다 집어넣는 것도 잘못됐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가장 측근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지나치게 코로나 위험을 과장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종교의 자유까지 말살한다고 어떻게 이런 국가가 됐습니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사람을 검사 안 받으면 처벌하겠다고 이해찬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겁박을 합니까? 무증상일 때 해제 기준입니다. 무증상일 때 사실 무증상이 열흘 이상 확인된 사람은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증상일 때 일주일 지나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또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무증상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제일교회는 간지가 20일이 넘었어요. 그 사람이 양성 나오면 격리하면 안 되겠죠. 왜? 무증상 20일이니까. 예? 지금 현재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립니까? 괴벨스처럼 근본적인 거짓말을 잠복기 거짓말 누가 쳤습니까? 8월 15일 날 저 그래프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했다고. 저 8월 15일 확진자 증가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휴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인 사람을 다 검사한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을 다 검사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의사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난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방송하고 나면 수많은 제가 의사 단체의 장이잖아요. 수많은 의사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사들의 지금까지 제가 만난 의사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8월 15일 날 증가했다고 8월 15일 광화문 타다하면서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8월 15일 국민들 다 검사하고 민노총은 검사할 필요 없다 하고 무슨 이런 정치 방역이 있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기자분들 그걸 정은경 본부장한테 질문을 하세요. 잠복기 없다는 게 사실이냐? 이번 바이러스는 8월 15일 날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강제 검사하는 게 의학적 기준에 맞느냐? 그런 걸 질문하세요. 어떻게 언론에서는 그런 거짓말은 하나도 질문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나치처럼 선동을 당하는 거죠. 제주도 22만 인파. 제주도에서요. 검사를 하고 인천까지 비행기 타고 왔대요. 양성 확진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에게 안 하고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안 합니까? 확진자가요. 국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인천까지 왔어요. 그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주도 관광객한테는 그렇게 관리해요. 정부가. 그렇게 관리합니까? 확진자가 비행기 그냥 같이 타게 만듭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자가격리 위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진단검사 명령, 역학조사에 의해서 감염병 18조에 의해서 강제검사를 명령한다는데 이해찬이도 뭐 고발한다는데 감염병 18조의 시행령 제14조를 보면요. 의학적 기준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게 역학조사라고 하면서 김경수나 이재명이나 송철호나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그거는 직권남용입니다. 의학적 기준에 맞게 이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한 증거가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광화문만 가면 다 검사합니까?
광화문만 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신상조사, 개인정보조사 다 합니까? 그거 위법적인 조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발하셔야 된다. 제가 고발장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예? 인체의 검체의 채취는 강제검사는 14조 역학조사의 방법에 나오잖아요. 저 조문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 왜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감염병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냥 내가 추정된다. 김경수 당신이 추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확진자와 몇 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인정돼야지 추정되는 겁니다. 15분 이상 마스크 안 쓰고 서로 접촉했기 때문에. 제 말에 풀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 1시간 동안 풀 영상 찍은 PD수첩 제 방송 불가라고 판정 났답니다. 자기들이 왜곡 방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럼 진실은 알려야 되는 게 언론 아닙니까? 제가 했는 거 1시간 통편집 했습니다. MBC는 하나도 방송 안 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여기에 있잖아요. 접촉자에 대해서만 검사한다. 광화문이든 해운대든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 캐리안베이든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사람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왜 정해놨습니까? (7월 1일) 날짜를 8월 15일 날 왜 검사합니까? 잠복기가 45일입니까? 예? 8월 15일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문재인 정부 가짜뉴스 중단하기 바랍니다. 잠복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예요. 국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정은경이든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증가한 게 왜 8월 15일 집회 때문이냐? 그거는 질문도 안 하고 기자들이 대답도 안 해요. 정부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괴벨스처럼. 8월 15일 자, 저것도 그렇죠. 오페라의 유령, 서울시에서 확진자 배우, 서울시에서 저거를 하라고 해서 보장해가지고 확진자가 3시간 동안 마스크 안 쓰고 공연했잖아요. 그런데요, 저거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8,500명이 아니고 2만 명도 넘어요. 강제 검사해야 될 대상이. 왜냐하면 5일만 딱 한 번에 1,700명 보거든요. 저 오페라 유령이. 5일 꼽으면 8,500명이에요. 딱 5일만 검사 대상자로 언론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복기 14일을 꼽으면요. 1,700명 꼽아기 14를 꼽으면요. 오페라의 유령 때 검사 안 하고 은폐됐던 인원이 최소한 2만 명, 3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8,000명만 검사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강제 검사 안 했습니까? 확진자와 노출된 게 확인됐는데요. 노원구 이것도요. 누가 그래요? 동장이 아니고 통장이래요. 동장이 아니고 통장.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자, 동장이 돌리면 어떻고 통장이 돌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동장이 돌렸다 그랬어요. 통장이 돌렸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이 돌리면 직접 접촉 안 됩니까? 마스크를. 그 통장이 돌렸는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격리 대상이 아니래요. 통장은 마스크 쓰고 받는 사람은 마스크도 안 썼는데 한 사람만 마스크 쓰면 접촉 안 한 걸로 본답니다. 광화문 집회 왔는 사람 마스크 썼는 분 다 마스크 썼더만요. 근데 왜 접촉자로 봐서 강제검사합니까? 강제검사를 시키려는 이해찬이 이게 바로 이재명이 친형한테 강제검사한 거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우리 전 국민 고발운동 해야 됩니다. 캐리안베이에 확진자가 나와서 캐리안베이에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확진자 없대요. 접촉자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캐리안베이에 확진자가 하루 종일 놀았는데 밀접 접촉자가 없대요. 밀접 접촉자가. 한 사람도 검사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신도 한 명 어린 중학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쪽에 노원구 마스크 그런 말했던 마스크 통장 한 명도 검사할 필요 없다고 했던 노원구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중학생 한 명 나왔다고
그 다니는 학교 밀접 접촉 캐리한 베이는 온데 노는 거잖아요. 그 중학생이 거기 있는 교사 200명, 학생 130명하고 다 밀접 접촉자로 간주하고 강제 검사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 다 사랑제일교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국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국가가 보낸 겁니다. 맥주집에서요.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맥주집에 확진자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2시간 동안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면 여러분 마스크 끼고 마십니까?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면 조용하게 마십니까? 맥주집에 조용하게 마스크 끼고 마실 사람이 맥주집에 왜 갑니까?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김봉남 저 맥주집에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같이 그 시간에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맥주 마셨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강제검사 대상 아니래요. 격리 대상 아니래요. 그냥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아보시래요. 열이 나거나 아프면. 예? 자,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광화문에 나왔다는 이유로 거기는 맥주집처럼 밀폐된 곳도 아니에요. 확진자가 맥주집처럼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야외는 환기도 잘 돼요. 그런데 그 야외에서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강제검사 시키고 실내 밀폐된 맥주집에서 2시간 동안 같이 맥주 마셨는 사람은 강제검사도 필요 없고 검사조차 필요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방역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이것도 맥주집이에요. 다른 맥주집. 여기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 동안 맥주 마셨어요. 확진자가. 여기도 아무도 검사하지 말래요. 정상 있으면 하래요. 그 밀폐된 맥주집에서 확진자 나왔는데 정부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야외에서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은 강제검사 시키라는 게 의사를 떠나서 국민으로서도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예? 자, 도시락 나눠줬대요. 11시부터 오후 11시에 자, 교회에서 도시락 나눠줬는데 그 사람 나눠준 사람이 확진자였나 봐요. 도시락 받았는 사람들 도시락 받으면서 접촉했는데도 확진자와 접촉했는데도 정상이 있을 때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이게 방역 지침이에요. 근데 광화문 지침하고는 왜 이렇게 틀리냐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 아닙니까 이게? 자, 이 추모원에 왔는 분이 또 확진자였대요. 그 추모원에 왔는 사람도 그냥 다 필수 검사를 안 하고 정상이 있으면 검사해 보세요. 추모원 가보셨죠? 추모원. 거기도 실내 밀폐된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참 이상한 거 하나 봤어요. 똑같은 문자인데요. 구리시청의 원진 녹색 장례식장 VIP실 방문자는 전원검사. 여러분들 좌파들의 저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유증상식 검사는 그냥 검사할 필요 없다. 정상 있으면 검사해보라고. 전원 강제검사. 이상하다. 이때까지 맥주집에서 3시간 동안 했는 것도 그냥 검사인데 저거는요 날짜도 더 길어요. 8월 12일부터 13일. 그거는 또 맥주집은 그 확진자 있었던 시간 뭐 밤 12시부터 3시까지 방문자도 그 3시간만 딱 해요. 맥주집은 왜 3시간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3시간에 그럼 그 3시간은 같이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8월 12일부터 13일 8월 12일부터 13일 이 장례식 방문하는 사람이 30분 방문합니까? 1시간 방문합니까? 8월 12일부터 13일 이틀 꼬박 VIP실 방문한 사람은 전원검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무줄 검사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진 녹색 장례식장 VIP실 방문한 사람은 사랑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출신 사람이 방문하면은 저렇게 합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원검사. 그래서 저기서 나오면은 전원 다 1시간 장례식 갔을 뿐인데 만난 적도 없는 사람까지 전부 다 밀접 접촉한 사람까지도 없는 사람까지 양성 만들려고 저런 문자 보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가가 보낸 문자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어떻게 방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자분들. 통계 조작 안 한다고요? 이게 통계 조작 아닙니까?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꼬박 다 방문한 적 있는 사람 강제검사. 왜 그러냐니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래. 다른 확진자는요, 같은 시간에 마스크 벗고 3시간 맥주 같이 마셔도 검사할 필요 없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자,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진자하고 사랑제일교회 아닌 사람 코로나 확진자는 다릅니까? 의사들 1000명 붙들고 물어보세요. 전파력이 다릅니까? 예? 기가 막히죠. 이런 짓을 하면서요, 확진자 조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개 토론하자고 제가 그러잖아요. 확진자 조작이 없는데 이런 짓 합니까? 광화문 관련자 전원 검사하겠다는 게 확진자 숫자 조작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학생 2학년. 걔를 완전히 바이러스 벌레 취급해가지고요. 걔가 다니는 학교에 전 전교생, 전 교사 다 검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래놓고 많이 나왔대, 많이. 그 검사 강제당한 학생들이 얼마나 그 학생이 이 학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제가 지금 근거 자료를 다 보내잖아요. 내가 이게 뭐 조작된 서류 가지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다 보낸 문자예요, 문자. 전 국민들한테 보낸 문자. 무증상 숫자 부풀리기 아닙니까, 지금? 자,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그 성북구에 아무 관련 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최대 입시시설에서 검사해봤더니 33%가 양성이 나왔어요. 30% 정도 양성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검사 안 했으면 무증상 양성일 거 아닙니까? 체육 입시학원에서 30%가 양성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 검사 안 했으면 지금까지 다 무증상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원래 밀폐된 곳은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도 물론 그 밀폐된 곳이니까 다량으로 나왔죠. 그렇지만 밀폐된 곳, 체육시설, 뭐 숙박시설, 뭐 밀폐돼서 콜센터, 물류센터, 밀폐돼서 일하는 곳은요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국 같은 데도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밀폐된 곳. 예? 이 학생들이 11개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최대 입시시설에 30%가 양성이 나왔는데 사랑제일교회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비율이. 이거는 왜 방송 안 합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11개인데 11개 학교 전수조사했습니까? 그래서 이 학원 발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 단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범죄자 만든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했는 말을 딱 포인트 하나, 풀 영상 보여주세요. 풀 영상.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선동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빼고. 어떻게 접촉자인지를 밝혀야지 강제검사를 하라고 명령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접촉자인지 밝히지도 않고 강제검사하라고 하는 그게 잘못이죠. 그러면서 김경수, 드루킹 범죄 8월 17일 날 재판 못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경남도지사 계속 해먹겠네. 8월 17일 날 그거 뭐 김경수 재판 날 임시공휴일 해가지고 코로나 다 퍼뜨리고 당신은 지금 이런 행정명령 합니까 지금? 예배 금지라고요? 종교의 자유는 침해해도 된다고요? 종교의 자유의 근본은 침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송철호 선거 사기친 것부터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 노란 옷만 입으면 가학적입니까? 노란 옷만 입으면 가학적이에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아주 이만큼의 진실을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말장난을 하거든요. 우리 애국 국민들
한 문장 가지고 말장난하거든요. 유튜브 영상 이만큼 긴 거 가지고요. JTBC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주옥순 TV 이런 거 보면은 한 문장 가지고 말장난하거든요. 기침하는 순간 딱 잡아서 JTBC 방송하면서 기침을 콜록거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비열하게.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려면 풀 영상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했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생 선동만 하고 살았으니 괴벨스 같은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당신들이 했는 선동 그 문장 한 줄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가지고요.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라? 분노를 조장하라? 그래서 지금 광화문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조장합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한 분노를 조장합니까? 그런 참 유치한 짓 그만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김일성이도 그랬잖아요. 김일성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만 조장해서 선동만 해서 이기면 정의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기면 정의가 되는 겁니까?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구름이 있어도 구름 뒤에 햇빛은 빛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인 거지 이겼다고 거짓이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온갖 거짓으로 탄핵 사건 일으켰잖아요. 그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진실처럼 방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잡아넣겠다. 자기들이 온갖 거짓으로 해놓고는 그게 진실인, 그게 겁나니까 비판금지법, 5.18 비판금지법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판금지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외에서는 안전하죠. 근데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나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야외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맞죠? 야외는 안전한데요. 야외에서는 위험하다는 거짓을 퍼뜨리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야외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짓을 퍼뜨리느냐? 집회 못하게 하려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야외가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야외는 위험하대요. 실내 밀폐된 나이트클럽 맥주집은 지금도 환자가 어제도 나오고 계속 나와도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맥주집은 하게 해요. 식당은 하게 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괴벨스처럼 거짓말 했는지 압니까? 언론이요. 언론이 국민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고 했다고. 야외에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했지 언제 안 걸린다고 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고 했지 언제 고장 안 난다고 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안전한지 근데 고장 날 수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것이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타면 안 되는 것이 됩니까? 당신들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20층까지 걸어 다니시라고 내가 했잖아요. 야외의 집회는 엘리베이터만큼 안전합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 비해서요. 이 정부의 거짓, 야외는 위험하다는 거짓, 괴벨스의 거짓 한마디를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PPT 이것만 열 몇 장 가져왔습니다. 한번 수십 장 가져왔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본인들이 그랬어요. 식약처가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필요 없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필요 없다는 게 저 기사 저 보세요.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야외는 안전하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증거됐죠. 야외가 안전하다는 거. 왜 저 말했습니까? 저 때는 3월 3일입니다. 자, 이게 오늘 그 기사입니다. 뉴욕에 야외 포차가 유행한대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심한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실내 영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해튼에서 실내 영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외로 영업을 해라. 이게 뭐냐? 야외가 안전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저 사진도 보이시죠? 야외에서 포차를 하는 것이 미국발 방역입니다.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잡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맥주 마시는 게 실내보다 안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죠. 정치 집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정치 집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야외가 위험하다. 담배를 야외에서 피우는 게 위험하대요. 실내에서 피우는 것보다. 그래서 야외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들어갔죠. 이게 바로 사랑제일교회 사건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디서 했습니까? 예배를. 야외, 청와대 앞에 그 야외 도로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박원순이하고 집회금지, 감염병 때문에 집회금지를 시켜서 실내 밀폐된 곳에 처박은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야외에서 예배 드렸으면 사랑제일교회발 사건 일어나지 않았던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야외는 위험하다고 해서 실내로 처박아 놓고 실내 밀폐된 곳에는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 뉴욕도 야외가 안전하다고 야외 포차를 하라고, 이게 방역과 경제를 다 잡은 모델이라 그러는데 미국도 인정한 사실을 야외가 더 위험합니까? 예? 자, 이거는 서울시 자료예요. 서울시가 법원에 보낸 자료. 서울시에서 1574명이 생겼는데 확진자가 생겼는 장소가 100% 다 실내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139명, 구로 콜센터 98명 다 있잖아요. 다단계 122명 리치웨이. 전부 실내 밀폐된 공간이고 야외에서 전파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8월 15일 날 야외에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파 안 된다, 이런 말장난 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가짜뉴스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증거를 제가 야외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 이거는 서울시 본인들 증거입니다. 자, 이것도 서울시 또 다른 자료예요. 전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집단 발생이. 그런데 야외가 위험하다는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 정부. 왜 야외가 위험하고 8.15 집회가 위험할까요? 앞으로도 집회를 틀어막겠다는 이 독재 정권이에요. 야외가 안전합니다. 집회를 막으려면요, 맥주집부터 먼저 중단시키고 유흥업소부터 중단시켜야 돼요. 나이트클럽부터 중단시키고. 그게 감염병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은 곧 열 거예요. 그렇지만 집회는 아마 문재인 정권 내내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 유린입니다. 자, 집회는 보세요. 2월 달부터 저 현수막, 문재인 정권의 거짓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지금까지 계속 걸어놨습니다. 집회 금지, 야외가 위험하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염병 핑계대서. 참,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집회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가 봐요. 예? 거꾸로 방역이죠. 거꾸로 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방역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시 자료예요. 어디에 자, 위험도에 따라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서울시가 만든 자료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소식입니다. 서울시 자기가 만들었는데요. 집회를 금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노란색입니다. 집회를 허용했던 서초구는 붉은색입니다. 위험한. 영등포구도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저런 거짓된 방역, 거꾸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예? 종로구와 중구에 왜 집회를 금지하냐고요. 노란색인데. 나이트클럽은 실내는 안전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번에 8월 15일도 실내 나이트클럽은 되는 거예요. 집회는 안 돼요. 실내에서 춤추는 거는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돼요. 이러면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요? 제발 선동질 그만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오페라의 유령 공연장 실내 사진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저기 빡빡하게 1700명이 꽉 차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산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검사 대상 1명도 검사 안 했어요. 오페라 유령에서 확진자 일어나서 전파가 다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검사 대상 아니래요. 민노총도 검사 대상 아니고. 정은경 본부장 공개 질문합니다. 저게 왜 검사 대상이 아니고 광화문은 어떻게 검사 대상입니까? 이거는 모차르트 공연장 3,100명인가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이 밀폐된 곳에서 3,100명 공연은 매일 하면서 10명, 20명 예배는 못 드립니까?
공연은 마스크 끼고 합니까? 오페라 가수가? 예? 정말 정치 방역 그만하세요. 이게 이태원 나이트클럽 실내에서 생겼죠. 그런데도요, 박원순이 살아있을 때 나이트클럽은 장사하게 해준다. 업종 경제 역량 고려. 정치는 다 금지시켜 놓고 나이트클럽은 업종 경제 역량 고려해서 나이트클럽 하게 했던 겁니다. 이태원발 터지고 나서요.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 해제하자마자 또 걸렸어요. 쿠팡 3번, 4번 반복해서 걸립니다. 실내 밀폐된 곳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금방 4일 만에 재가동. 여기 보세요. 4일 만에 재가동. 롯데택배도 다 재가동. 금방금방 영업 재개해요. 탁구장도 100명이나 다단계 100명, 탁구장 50명 생겼는데요. 탁구장은요, 운영 자재 권고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장난 잘 보세요. 교회는 예배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고, 탁구장은요, 자재 권고예요. 자재 권고니까 그거는 계속 해도 돼요. 자재 권고하고 금지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재 권고는 조심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탁구는 확진자 저렇게 수없이 많이 나와도 탁구 치는 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금지입니까?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있어서 금지입니까? 예? 탁구장 가봤더니 전부 다 마스크 벗고 탁구 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광주에 5월 16일 2020년. 자, 외국 국민들 광주에서 200명 집회하겠다니까 노란 옷 입고 집회하면 처벌하겠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민노총은 저렇게 집회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문재인 거짓 코로나 방역입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 저게 무슨 차이가 있죠? 외국 국민들 200명 집회하는 거는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광주에서 형사처벌하고 민노총이 하는 거는 저렇게 장려를 합니까? 예? 이게 가짜 방역이죠. 자, 마스크도 안 끼고 5월 16일 날 심각 상태에서 광주에서 저렇게 5.18 행사하고 있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꼈어요. 광주 이런 일을 한 당사자 이용섭이가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옷 입고 너네들은 야외에서도 집회하면 안 된다 해놓고 자기는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박수치고 좋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파 애국 국민들에게는 집회하면 처벌하겠다고 공문을 저런 데 쓰라고 있는 게 공문입니까? 예? 공문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공문. 윤미향이 집회는 또 바이러스가 없대요. 7월 달까지 종로구에서 다른 데는 다 집회 못하게 하면서 윤미향이 저기는 바이러스가 없대요. 반일 집회하면은 바이러스가 없나 봐요. 반일 집회하면. 예? 박원순 분향소는 또 바이러스가 없어가지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 저거 감염병 위반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엄정히 처벌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복지부가 감염병 위반이라고 했으니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처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내 나이트클럽 그림 보셨죠? 5월달 6월달까지 이태원 나이트클럽 맥주집 탁구장 뭐 버글버글한데 확진자 버글버글하게 나오는데 다 영업하게 하면서 야외 집회는 2월달부터 이렇게 고발해 댔습니다. 박원순이가 이렇게 고발했다고요. 집회하면은 그것도 강행, 용어를 강행, 국민이 집회하는 게 강행입니까? 예배도 강행. 자, 이렇게 위에 나이트클럽은 하게 하면서요, 밑에 교회는 저렇게 할 때 다른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남이 잡혀갈 때 침묵할 때 자기는 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저렇게 박원순이가 하게 하면서 교회는 저렇게 예배 못 드리게 저렇게 했어요. 예? 예배 드리면 고발했습니다. 그게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월달입니까? 8월달이 되니 이제는 다른 교회들도 예배 드리면 고발당하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예배 금지 고발하겠다. 정세균 씨,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 금지하면서 강남 맛집에는 줄을 섭니다. 저렇게 요즘도 500명 공연장은 다닥다닥 붙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10명 20명 예배는 못 드리고 미사 법회는 그대로 합니다. 사람 모이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사는 되고 법회는 되고 예배는 안 된답니다. 종교의 자유의 근본에 대한 침해입니다. 근본에 대한 침해. 헌법에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본에 대한 침해는 불가능한데 오늘 문재인이는요. 종교의 자유도 인정 안 한다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만 대면 국민들 선동만 하면 종교의 자유도 인정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인정 안 된다. 집회의 자유도 인정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사들 찍어내기 하면서 의사들 파업한다고 토끼몰이하고 선동해가지고 의사들 파업을 하게끔 만드는 자기들의 극악한 독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저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전철은 예배는 못 드리는데 전철은 바글바글하게 사람 모이는 곳 아닙니까? 안전거리도 안 되잖아요. 저건 안전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겠다. 난 처벌받아도 드리겠다. 왜? 카페부터 닫아라 그러면. 카페에서 맥주집에서 지금 확진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맥주집 닫아라. 카페 닫아라. 맥주집에서 맥주는 처마시면서 입 벌리고 예배는 마스크 끼고 드릴 수 있어요. 맥주는 마스크 벗고 못해요. 그런데 종교 국가의식이니까 따른다는 목사나 무늬만 기독교인들.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도 했겠네요. 일제시대 때.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신사참배 했잖아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요. 종교의 자유의 근본에 대한 침해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예배에 다른 거 심지어는 술집도 하면서 식당도 하면서 예배를 금지한다. 식당보다 예배가 먼저 닫아야 됩니까? 전철보다 예배가 먼저 닫아야 됩니까? 관공서보다 예배를 먼저 닫아야 됩니까? 목사님들 국가의식이라서 따를 것 같으면요. 신사참배부터 하고 오세요. 예? 예배 금지.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 명령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 명령이요. 한교연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끼십시오. 발열 체크하십시오.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어떻게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껍데기적인 신앙 가지고 그 신앙생활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앞으로도 계속 가지 마세요, 교회. 그런 정도로 시간 남으면 갑니까? 전쟁터에서 예배 안 드리고 위험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럼 위험하니까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은 전쟁 났을 때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 포탄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술집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는 안 합니까? 예배는 안 드립니까 이게? 전철은 하는데 입 열고 식당은 50명씩 밥 먹고 있는데 마스크 낀 교회가 지금 안 해야 되겠습니까? 소송하지 마세요. 그냥 잡아가라고 하세요. 뭐 이거를 가지고 판사도 지금 겁박하는데 정세균이 봤잖아요. 판결 그딴 식으로 할래. 문재인이도 판결 그딴 식으로 할래.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상권 분립인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데 판결 그딴 식으로 하네 하는 총리가 머리 빳빳이 들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수사 그딴 식으로 할래. 검찰한테 명령해요. 경찰한테 잡아넣으라고 명령하고
이게 김정은이나 뭐가 다를 거 있냐고요. 김정은이가 잡아넣으라고 명령하는 거 그건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잡아넣으라는데 어떻게 김정은 밑에 있는 경찰이 안 잡아넣을 수가 있겠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 잡아넣으라고 겁박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냥 잡아가라고 하시고 저는 뭐 법원에다가 판사도요. 예배의 근본적인 금지를 시킨 게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판결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깨문들하고 하는 꼬라지를. 판사가 판결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야당이라는 인간이 기도로 코로나 막을 수 없다. 기도로 코로나 막을 수 없다. 참. 조롱합니다. 신앙으로 코로나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도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예? 기도는 그럼 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종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될 수 없다. 방역 앞에서는. 왜 방역 앞에서 인정 안 됩니까? 기도가 허구입니까? 신앙이 허구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답니다. 문재인이가. 이런 말까지 듣고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고 기독교 정말 기본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요. 영상 녹화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 잘하는 짓입니다. 잘하는 짓이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영상해서 하세요. 영상하면 이제 똑같죠? 우리 애들 전부 그냥 이제 유튜브 그냥 잠깐 30분 보면 되는 거죠. 집에서 누워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전철 다 하고 관공서 다 하고 백화점 다 하는데 교회만 문 닫습니까? 공포 정치를 합니다. 코로나로 금지시켰는데 예배드리면 처벌한다. 종교의 자유도 없다. 표현의 자유도 없다. 집회의 자유도 없다. 저 문재인 정말 이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의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의료계 휴진, 휴 없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정말 무섭네요. 참.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떡하다가 이 꼴이 됐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요. 문재인이 발톱 밑에 강아지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진짜 당당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방역에 대한 온갖 거짓, 오늘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온갖 거짓된 방역을 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방역을 방해했다고 잡아가겠다고 그럽니다. 누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지금 누가 그 국민 앞에서 거짓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국민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2월 달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중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중국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 게 문재인, 박능우, 강경합니다.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은경은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잘못됐다는 말은 한 것 같아요. 왜 문재인하고 박능우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 합니까? 중국 바이러스를 중국 대문을 활짝 열어서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K방역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사람 다 받아들이면서 방역한다. 그때는 중국 사람들의 기본권은 보장해주기 위해서 외교권은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면서 시내를 중국 사람 활보하게 하면서 비행기 타고 공항을 통해서 다 유학생 관광객 다 다니게 하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 그게 K방역이라 그랬습니다. 2월 달에. 근데 국민들은 왜 숨도 못 쉬게 만듭니까? 지금 정치 집회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까? 중국 사람은 생활 다 하게 해주면서, 그것도 남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 다 하게 해주면서 막는 게 K방역이라 그래놓고 자기 나라 국민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못하게 하는 이게 K방역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월 달입니다. 2월 달. 중국 사람 막겠다 해놓고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중국 사람 맞겠다고 박능우가 얘기했는데요. 입국 제한하겠다 했는데 2시간 만에 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복지부 장관의 말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강경화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입국금지, 중국 사람들 입국금지하는 것은 방역 능력 없는 나라는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 활동하게 하고 막는 게 방역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다 활동하고 정치 집회하고 다 하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막아야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숨도 못 쉬게 하고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예? 방역 능력 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예?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한국 사람 때문에 걸린 거다. 중국 막아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걸린 거라고 그랬어요. 왜 입국 금지 안 하느냐 제한 안 하느냐 하니까 저 질문에 한국 사람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가 한국 사람 때문에 걸린 거랍니다. 그것도 장관이란 사람이요. 예? 그래놓고 중국 사람 그렇게 막을 필요 없다 해놓고는 방글라데시는요. 그 나라에서 확진자 생기자마자 바로 입국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도 그 나라에서 확진자 생기자마자 바로 입국 금지했습니다. 왜 합니까? 막는 거 아니라면서요. 중국을 안 막을 때는 친중 사대주의 할 때는 막는 거 아니라면서요.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거라면서요. 그때는. 이런 거짓을 했습니다. 시진핑이가 2019년 12월 왼쪽의 사진은 2019년 12월 사진인데 시진핑이가 내년 3월에 온다. 오른쪽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던 2020년 3월인데 시진핑이 방한한다. 곧 방한한다. 이러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 방역입니까? 이걸로 대한민국 다 중국 안 막아서 다 퍼지게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2차 폭발은 실내 밀폐된 공간은 안 막아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다 안 막아서 야외 집회를 막아서 실내에서 터지게 한 게 2차 코로나 폭발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 야외에 있었으면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실내로 야외는 위험하니까 실내로 들어가라 해서 사랑제일교회 그때부터 들어가서 이번에 폭발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왜 4월달 되니까 시진핑이 안 들어오는 거 확정되고 나니까 왜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합니까? 왜 모든 입국자 외국 사람들 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하냐고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다 열어놓고 하는 게 K방역이라면서요. 야외가 위험하답니다. 그게 가짜뉴스입니다. 야외가 위험합니까? 그건 당신들이 정치 집회를 영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나치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만 되면은 뭐 개인 정보도 필요 없고 개인 기본권도 없고 막 명단 다 확보해서 광화문 인근 체류자 명단 왜 확보합니까? 저 사람들 검사할 근거가 없어요. 만났다는 증거도 없는데 확진자하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도 증상 있는 사람만 검사하라면서요. 실내가 위험합니까? 실내가? 실내가 안전합니까? 실내에서 밥 먹는 건 안전합니까? 판사까지 겁박합니다. 판사. 총리라는 사람이 판사 보고 당신이 지금 뭐 판사 판결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총리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가 되는 것은 상권 분립의 기본 아닙니까? 이 양심 지킨 판사분. 이 판사분은 양심을 지킨 거예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자, 그게 해수욕 가는 자유보다 못하냐? 아니잖아요. 제주도 놀러 가는 것보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못하냐? 아니잖아요. 저거들 다 집회, 놀러 가게 하고 야외에서 이런 집회도 했습니다. 의사들 집회도 했죠. 3만 명 집회했습니다. 저것도 문재인이가 겁박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대요. 의료 전문가인 3만 명 의사들이 웃었습니다. 코로나 핑계 작작대라. 야외에서. 그래서 3만 명 저렇게 했습니다. 인국공 집회도 했고 부동산 집회도 했고 실내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안전거리 두기하고 발열 제기하고 해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게 민주국가지. 2월 달부터 모든 집회 금지, 김정은이처럼 중국 천안문처럼 이렇게 쳐닫는 것은요, 민주주의의 사망입니다. 이거는. 신사참배하고 똑같죠. 한국교회가 예배 금지했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것은요. 그분들 일제시대 때 총칼 앞에서 모판 위를 걸어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신사참배 안 했을 리 저는 없다는데 내 손가락을 겁니다. 신사참배 매일 가서 했을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뭐가 지금 가짜뉴스냐는 거죠. 제가 말 안 하려다가 오늘 나왔던 이유도 그거예요. 저도 의타들 지금 또 가면 오늘 방송했는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합니다. 저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잠복기 왜 사기쳤습니까? 정은경 관리본부장. 이거 물으세요. 언론. 딴 거 묻지 말고 잠복기 왜 사기쳤냐고. 100만 명 광화문 국민들 검사할 근거가 없는데 왜 검사하냐고. 홍문표 의원도 검사 안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통계 조작, 검사 조작 아니냐.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어디 감염병법에 그렇게 돼 있냐. 제대로 읽어봐라. 읽으려면. 이런 부분들은 다 말도 안 해요. 언론이 유튜브도 다 모니터링을 하나 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기침 했는 것까지 다 뉴스거리가 되더라고. 방송에서.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하나도 방영 안 해요. 제가 PD수첩 1시간 동안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어디를 편집하나 봤더니 통편집해서 국민들한테 안 보여준대요. 그게 지금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야외는 위험하다가 맞습니까? 정은경 본부장. 밀접 접촉자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증가한 게 휴가 때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왜 괴벨스처럼 단어 하나, 말 하나 잡아서 선동을 합니까?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은 집회든 예배든 철저히 검사하고 발열 체크하게 하고 분산시키고 안전거리 두게 하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의 위험, 문재인 대통령 가장 최측근, 문재인의 가장 최측근 국립어려원의 원장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정상이 없으면 이제는 그냥 집에 있도록 하자. 왜 우리 솔직한 얘기를 못하냐. 정상 있고 나서 5일 이후에는 점령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길게 잡아놓냐 사람을. 예? 벌금 문다고 협박하는 거를 우리가 고발합시다. 전국민 고발운동. 강제검사 당한 분들 전국민 고발운동 해야 됩니다. 강제를 왜, 이 정권은 강제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강제를.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 자유와 기본권을 그렇게 우습게 압니까, 이 정권은? 선동만 해가지고요. 나치가, 괴벨스가 사람 선동해서 하듯이, 예?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다. 나치가 했던 일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다. 지금 대한민국 썩어빠진 언론들이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됐습니다. 진실은 알리지 않습니다. 거짓만 알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됩니다. 거짓과 진실은 섞어서 적당히 하면은 100% 거짓말 때보다 더 큰 효과를 합니다. 분노와 정오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해야 된다. 분노와 의사를 분노의 대상, 정오의 대상으로 많이 써먹었죠. 이제 애국 국민들, 광화문 국민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선동,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 제 방송 다 보거든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이런 거짓을 하지 맙시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정말